이슈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어반루프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을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에 재차 편성했습니다. 앞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부산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시간에는 부산 미래혁신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어반루프입니다. 네. 각 도시를 15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교통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부산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얼번 루프, 예. 도시형 투비형 고속열차라고 그래 보면 됩니다. 예. 하이퍼루프라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얼번 루프는 처음이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 수단은 어떤 수단이냐면 자기 부상 열차 플러스 예. 그다음에 아진공 튜브 안에서 달리는 아주 기술이 전복되는 그런 신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아진공이라는 상태는 진공 상태의 0.001 기압에 있는 아주 진공 상태에 가까운 예. 그런 상태에서 튜브 안에서 열차가 달리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초고속 철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부산시가 얼반루프를 공약 사업으로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덕 신공항에서 북항을 거쳐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41km 구간을 약 200에서 300km 정도로 달리겠다는 그 계획을 내놨는데 거기에 예. 얼반루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 구간의 얼반루프의 도입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노선 측면, 정차역 측면, 그리고 건설비 측면, 예. 효율성 측면 등이 선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짧은 구간에 만드는 얼번루프는 사실은 하이퍼루프의 기술을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반루프에 대한 설명과 또 어반루프를 도입하기까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부산시는 정부와 한국도시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루프 말씀하셨던 그 하이퍼루프의 핵심 기술을 부산도심의 여건에 맞게 적용해서 어반루프를 도입할 계획인데요. 하이퍼루프란 어떤 교통수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이퍼루프가 저희들이 이제 귀에 좀 잊고 있고요. 하이퍼튜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2013년에 우리 전기차 요즘 테슬라 창업주 있지, 그죠? 그렇죠. 예, 얼론 머스크가 처음 제안한 상태로 진공 상태에서 달리는 아주 초고속 열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열차라 볼 수 있습니다. 시속 12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통 우리 항공기가 시속 700에서 80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1200km면 엄청난 초고속 차량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하이퍼루프는 국가 간에 아니면 대륙 간에 이렇게 우리가 통행할 때 쓰는 그런 초고속 열차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에 설치를 할 때는 초고속 진공열차인데 그 안에 핵심 기술이 26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연구 과제로 현재 지금 아주 우리 한국형 모델을 구상 중에 있고요. 진공 상태의 0.001 기압 속에서 달리는 이 열차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안전 문제, 그다음에 열차 안에서의 호흡 문제, 그다음에 안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1200km 달리는 이런 열차가 우리 앞에 실현화된다면 서울 부산은 2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하이퍼루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안전과 호흡, 안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퍼루프는 꿈의 열차라고 불리면서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이 국내외에서 한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기술 동향이 어느 정도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걸음마 단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내 관련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캐나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그리고 인도 등지에서 이제 활발히 연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유인 주행 테스트 진행이 됐고요. 500m 터널 구간에 172km까지 주파하는 그런 실현 구간을 성공을 했습니다. 예.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도 지난해 11월에 진공에 가까운 환경수에서 시속 1019km까지 달리는 그런 시험 성공한 바 있는데요. 실제형 모형이 아니고 실제 축소형의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뭐 미완성된 그런 수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향후 10년 내로 30인승의 초고속 열차를 우리가 운행토록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는 유니스트, 즉 울산과학기술원에 있는 모 교수가 2017년에 하이프루프 U루프라는 그런 실험을 했고요. 예.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포스코 역시 하이프루프에 대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하이프루프의 상용화는 아주 먼 길을 달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현재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도 10년 이후,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여러 관련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모 교수님께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진의 인력이 좀 부족한 편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 현재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한국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예. 최고의 신교통수단, 미래형 교통수단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과 부산이 500k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이프루프는 1200km까지 달리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우리 국내에 적용시킬 것인가 예.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하이프루프는 대륙 간의 이동, 예. 우리가 뭐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유럽 이런 구간에 실용화되는 그런 초고속 철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관련 기술이 개발된다면 또 이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네. 또 전국을 또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2013년 당시 일부 비평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를 공상과학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 하이퍼루프 개발이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장점이 빠른 속도도 있지만 환경 친화적인 예. 미래형 초고속 열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소음이 없고요. 예. 안개나 태풍 같은 날씨에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력을 태양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CO2는 당연히 예. 뭐 없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명이 1km 이동하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를 항공 대비 8% 그리고 고속철도 대비 3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프라 구축에 KTX 시설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거는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온 그런 이야기는 이 하이프루프가 KTX 대비 건설비가 53%약 2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거는 좀 더 검증이 돼야 될 거고요. 운행비도 뭐 47%밖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 세계 주목을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이 하이퍼루프가 미래형 초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현재 향후에 이런 대세는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동차가 많아지고 도심 집중형이 되다 보니까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쵸. 있습니다. 이렇게 공해에 대한 문제점, 환경 문제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다만 아직도 미약인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만 있고 기대만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을 하지 못한 그런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이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시는 어반루프 도입과는 별도로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사업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부지 공모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국형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튜브의 국내 첫 실증 단지를 우리가 유치해 놨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자, 현재 국토부는 아직 공모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정 구매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업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지금 8월 말이지 그죠? 예. 9월 달에는 이 공모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 규모는 총 5천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으로 있고 예. 우리 경쟁 도시가 있습니다. 현재 물망이 오른 도시가 전라북도, 아산만 쪽이고 예. 그다음에 경상남도 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 실증 사업이 나오게 되면 예. 이 세 개 도시 외에도 많은 도시에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산의 경우는 하이퍼루프 시범단지가 가덕 신공항
도에서 연관성을 씌워서 타 도시보다 유치를 하겠다, 경쟁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예. 2030년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사업 유치가 성공되면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많은 산업체들이 부산으로 몰릴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자체가 또 경쟁에 뛰어든다면 그만큼 또 우리도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30 월드엑스포나 아니면은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부산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런 실증 구간을 하기 위한 유치가 우선이고요. 예. 어떤 지점이 적절한 지점인가, 예. 그 구간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에 대한 기술이 아직도 미천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예. 또 이 분야가 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토목 기술, 예. 그다음에 교통 기술,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결돼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분야들을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세밀화해서 좀 더 보다 현실적인 그런 예. 기술 접근에 예.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세밀하고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하셨듯이 하이퍼루프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해결돼야 할까요? 우선은 초고속 절도 1000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하는 거 문제. 그다음에 그쵸. 기밀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안정성,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특히 진공 상태로 달리기 때문에 안전성 그리고 승객이 열차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여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극복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예.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런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재질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튜브의 재질이 뭐 콘크리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첨단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있게 되고요. 만일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아주 대형 사고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과제는 컨트로비트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진공 상태에서 사람이 튜브 안에서 미세한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굉장히 압박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분야는 또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컨트로비트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실정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 튜브 내에서야 공기 흐름을 막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예. 지금 경제성은 건설비가 KTX의 한 50%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은 예측하는 것이 예.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튜브 소재 그리고 탄소 섬유 뭐 여러 가지 스틸 등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재료에 대한 개발이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한 분야가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공학적인 분야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인체공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검토돼야 되는 그런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이나 경제성 등 또 신교통수단의 도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어반루프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6월에 추경안 심사 당시 부산시의회에서는 수기 과정도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산의 미래형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이퍼루프트 10원 단지가 구축되면 신기술을 어반루프에 적용한다 예. 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 윈윈이 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이퍼루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된 신기술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부산의 미래형 교통수단, 우리가 지금 실증 구간화하는 북항에서 북한을 거쳐서 동부산 대강단지 그리고 예.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구간들이 너무 짧기 때문에 41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장거리 초고속 열차에 적용시키는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퍼루프 전문가의 울산과학기술원에 있는 모 교수는 하이퍼루프 거리가 400km 이상 이렇게 구간에 있는 속도가 1000km 이상 나기 때문에 사실은 얼반 루프에 200에서 300km 정도 나는 그런 구간에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거는 하이퍼루프의 기술을 적용 안 시키도 예.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이런 기술로 적용시켜도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검토될 필요가 있고요. 어떻든 얼바누프와 하이퍼루프를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적절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교통 전문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네.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부산시에서 이런 것을 검증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들이 잘 없기 때문에 예. 확실한 대답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예. 이에 대한 뭐 저희들이 이제 특히 교통 전문가들은 좀 더 많은 공부와 그리고 어떻게 적합하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그런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산시가 15분 도시 구축을 위해서 철도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시에서 15분 내에 교통수단을 개발하겠다. 지금의 미래형 신교통수단은 속도만 가지고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요. 예. 도시 철도는 대중성과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에 이런 어반루프를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가행 투자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하이퍼루프는 어쨌든 우리가 미래형 초고속 수단으로서 연구될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은 다만 이러한 구간들을 사실은 대륙간에 돼 있는 하이루프의 그런 기술을 얼번루프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그냥 말로만 적용시키겠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부산의 미래형 도시 철도, 철도망은 신속보다는 접근성, 대중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있고요. 어떻든 부산시가 세계가 주목하는 신교통수단이 적용할 수 있으면 예. 신교통수단의 메카로서 탄생하지 않겠나는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래형 교통수단이 도입이 된다면 네. 부산시의 앞으로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그려나갈 거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30 엑스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예. 신공항도 들어오고 쓰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얼번루프가 우리 도시에 적창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예. 부산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교통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좀 더 깊은 연구와 그리고 부산시의 지원이 강화돼서 연구진들과 그리고 부산시의 여러 가지 관련 부서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발전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또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부산의 미래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의 상용화시키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